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분 한번 고민거리를 좀 듣고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재빈 씨? 네. 잠깐 나오시겠어요? 매력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녀가 정말 많이 썼던 말이 쉐어링이에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죠. 나눔. 근데 쉐어링이란 것이 뭔 것 같으세요? 네. 그 다른 사람하고 공통점을 발견해서 뭔가 더 친밀감도 느끼고 그런 거? 네. 지금 우리 재민 씨가 뭔가를 표현할 때 저를 향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서 집중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 웃음 보조개. 그녀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웃는 얼굴이 무척 매력이 있어서 친밀감을 주고, 그리고 매력이 있는 것은 아주 강점인데, 한 가지 얘기하면 수줍어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 네. 어떻게 하면 수줍음이 좀 없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정말 어려운 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잘 빨개지는 사람 있죠? 귀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 게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수줍음 아니면 떨림을 좀 없애기 위해서 눈을 갖다가 눈을요 아주 크게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점이 굉장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살짝 아주 크게.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떨림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떨린다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주저함이 느껴지면 오히려 눈을 크게, 그래서 제가 1993년부터 아침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 항상 눈을 이렇게 하고 아, 예. 근데 사실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순간이에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모든 걸 보고 알아내려고 하는 순간 더 많은 떨림이나 흥분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눈에 힘을 더 주고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이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그냥 뭔가를 얘기하려고 눈으로 힘을 준다면 아마 그 순간에 굉장히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에서 자신감을 좀 더 가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노래를 좀 불러봐요. 아무거나요? 아니요. 도레미파솔라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오케이. 여기서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많이 안 올라갔죠?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다시. 도레미파솔.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훨씬 더 또렷하게 들리죠?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솔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네, 훨씬 또렷하게 들리죠? 사람이 음파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듣기 편한 높이가 솔이에요. 그래서 솔 수준으로 내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 이럴 때는 솔 수준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신문 기자가 되고 싶거든요. 네. 훨씬 나아지셨죠? 네. 항상 신문 기자가 되기에는 제가 블로그를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글도 쓰고 있고 통찰력도 가지고 계신데, 자기가 정말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인간상으로 발전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소울을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아마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뢰감을 얻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재민 씨. 이슬 씨? It's your time to shine. 반짝반짝 빛나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하면 빛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웃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네, 너무 눈이 매력적이에요. 그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 원하는 바가 역시 좀 솔직한 편이고, 그래서 창피하거나 거짓말이 되거나 당황스러울 때 숨기지 못하는 면이 가장 본인이 개선하고 싶은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슬 씨가 얘기한 솔직해서 창피하고 거짓말을 못하고 당황하고 숨기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져서 네네. 그런 게 너무 창피해요. 저는. 너무 창피해진다. 사실은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뭐 미팅을 나가거나 어렸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대충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할 일은 아닌데 미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면접을 가거나 이럴 때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 다 돌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떨림이 없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준비가 많으면 좋아요. 제가 오늘 이런 걸 들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려서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특강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떨리잖아요. 뭘 준비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모두 다 갖추지 못했을 때 뭔가를 들고 가죠. 준비를 하고. 그런데 정말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탁 당당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떨림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딘가에 그냥 사람들 앞에 쓰는 건 다 쑥스럽고 그리고 좀 단점이 보이고 아니면 저도 오늘 오면서 뭐가 있었냐면 여기 줄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접어놨던 줄을 다려 입지 않고 온 줄. 그것 때문에 내가 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행히도 이렇게 앉았고 오래 앉아 있어서 좀 땀이 차면서 이게 약간 슬쩍 없어졌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된다면 그런 불안한 부분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프로다우면서 따뜻한 분위기를 원한다고 해요. 지금 충분히 따뜻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어려서 뭐 당당함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장소에 가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당당해지지 않을까. 지금 나오실 때 내가 뭘 시킬지 모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좀 더 앞으로 정말 따뜻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당당한 여성이 되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람 씨, 정아람 씨? 네. 그녀는 주관이 있어요. 옷차림도 그래요. 네, 그래 보여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도 굉장히 강함이 배어 나오는 눈빛을 지녀서 탁탁 걸어 나오는 폼에서 그게 정말 사람들이 어떤 무대에 올라올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많진 않거든요.
어때요 지금? 기분이?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람 씨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 좀 그러니까 동급생들이랑은 친구들이랑은 굉장히 편한 관계가 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은 좀 어렵다. 네.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좀 대화를 못 해가는 게 있는데, 좀 어른들은 좀 보수적이신 분들도 많고 좀 저랑 의견이 다르니까 대화가 이제 잘 안 이어지고,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막 굽히거나 그러니까 제가 믿는 걸 굽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대화를 피하고 싶어요. 어른들은 또 이제 제가 나이도 더 어리고 생각은 또 이제 잘 안 바꾸시니까. 오케이. 지금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편견을 없애세요. 그게 정말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나이 많은 친구들도 많고 나이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나 나나 생각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아니면 친구들, 동생들 나이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미국 가서 제가 한 3년 정도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외국 사람들은 하이, 다, 바이, 뭐 야, 너, 나 이게 다지 언니 동생 이러는 경우들이 잘 없잖아요. 그만큼 문화인이란 건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아람 씨의 블로거를 봤을 때 정말 일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이런 거, 일본 사람들끼리도 엄마한테도 뭐 엄마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마리코가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해요. 그게 뭐냐면 알죠? 예, 다 이름을 불러. 그렇게 아람 씨가 관심 있어 하는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이름을 부르면서 동등하게 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그렇지만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많다, 적다, 여기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 사람은 나보다 좀 고루할지도 몰라. 많이 고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 안 하면 오히려 그 사람과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동등함이에요. 그 사람이랑 나랑 동등하다는 건 내가 예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나랑 똑같은 수준의 뭐 지적 수준을 가졌다, 경제적 수준을 가졌다, 사회적 수준을 가졌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내 얘기도 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동등함이 정말 자기를 당당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저 22살에 제가 처음으로 직업을 가졌는데요. 대전 엑스포 홍보사절이란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안 알려져 있으니까 나라에서 대학생을 3명을 뽑아서 전 세계 일주를 1년 동안 시키면서 인터뷰 시키고 거기 가서 뭐 대통령 만나고 수상 만나고, 22살에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건 정말 백조와도 같다. 밤새도록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날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서 온 그냥 한복을 입은 아가씨 한테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할까. 그렇지만 나는 미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이고, 그리고 북한과는 다른 나라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시면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꼭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정말 어르신들을 친구처럼 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처럼 대한다는 게 예의는 갖추지만,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말을 당당하게,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참한, 네,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것만 갖춰준다면 아마 어른들은 젊은이들과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저도 여러분들이랑 지금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항상 자기들은 뒷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젊은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뭔가 젊은이와 내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아마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리고 어른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좋은 클리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이해는 다 했어요. 네, 좀 그런 어른을 만나는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좀 많이 만나보면 적응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예를 들면 제가 후배들을 데리고 뭐 사회 인사들 계신데 같이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가요. 아니면 저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뭐 어느 날은 반기문 총장님 오신다 그러면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 있다 그러면 뭐 홍정욱 씨를 만나는데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하면, 그때 그 친구들이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가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나요? 아니면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순간? 좀 주책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마음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이메일을 좀 받아도 될까요? 라고 하는 순간 이메일을 정말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멘토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다가가는 거 먼저. 네, 어른들이 더 딱딱하고 더 겁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겁이 없을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만나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와, 미지 씨? 강점은 긍정적이래요. 딱 보세요, 얼굴. 정말 많이 계속 수업하는데 막 웃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그게 긍정의 힘, 그리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래요, 스스로. 근데 약점이 있대요. 끈기가 부족하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끈기가 왜 부족하신 것 같아요? 좀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찔러보고 초반엔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서 좀 토끼 같은 과라서 빨리 가기만 했지 그 목표하는 것은 원하는 거는 별로 이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잘하는 거는 많은데 딱히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도 없어서 좀 그런 점이 제가 정확하게 연세를 잘 모르겠지만 나이 사실은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끈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저랑 너무 비슷해요. 저는요 정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느꼈던 건 제가 20년 가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계단형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생각하기에 끈기가 없다는 건 그 계단에 머물러 버리고 나면 다른 계단을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단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인생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을 정말 넘기 위해서는 벽을 만나게 돼요.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거 벽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힘을 다해서 그 순간을 넘잖아요. 그러면 다시 커다란 평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인생은 포물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벽을 만났을 때 다른 걸 찾으면 정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끈기를 갖기 위해서는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버티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아마 어른들도 많이 하시는 말이에요. 버티는 거가, 우리는 뭔가 새로운 시도가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도전은 버티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버팀을 잘 버텨서 자기가 그 벽처럼 느껴졌던 것을 끝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정말 넓고 평평하고 안락한 평지가 있죠. 한참 가다 보면 또 벽을 만나게 돼요. 그 벽을 넘으면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버티는 것도 힘이고요. 인생은 포물선이 아니에요.
계단형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어느 순간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 절대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성공하실 때는 근데 성공이란 단어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예. 성공보다 성장하고 싶으면 정말 그 벽을 갖다가 훌쩍 뛰어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윗분들 만날 때 정말 어렵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윗분들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고 더 여러분을 기다리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큰 무대에서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굉장히 긴장이 되다 보니까 빨리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빨리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처음에 두 갈씩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하세요.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두 갈씩으로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꼭 친해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빨리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그러면서 서술식으로 가다 보면 절대로 귀에 남는 것이 없어요. 뭐든지 메시지는요, 논설문이 아니고 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문을 길게 늘여놓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말이 빨라져도 말씀하신 걸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다음에 시도해 보시면 말이 빨라져도 사람들이 이 상대를 배려하는구나. 자기가 할 얘기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다미 씨? 강점이 없대요. 윤다미 씨? 안 계신가 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지연 씨? 네. 지연 씨는 역시 정말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강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할 일을 준비한다. 정말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뭘 할 때마다 도전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짧은 시간에 썼어도 좀 그렇게 압축적으로 담아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기 표현을 잘하죠. 여기 왜 나오셨을까?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그런 만큼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인드 컨트롤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수를 정말 두려워하는 거죠. 저도 실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아까 전에 이민정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민정 씨는 잠을 푹 잔다고 했잖아요. 잠을 푹 자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건 망고의 진리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날이 있죠. 뭔가 실수를 하고 나면. 네. 제가 한마디 얘기했지만 맛있구나. 맛있구나. 이게 무엇으로 만든 음식이냐.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말일 거예요. 제가 대장금의 왕비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대사예요. 그날 밤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5시 동이 틀 때까지 이걸 갖다 52번 했어요. 근데 맛있구나. 이게 무엇으로 만든 음식이냐. 이렇게 쉬운 건데 그 감독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궁금증을 담아내면서 왕비로서 품위를 지키고 그래서 궁금하면서도 너무 호들갑스럽지 않은 감동과 뭐 별 설명을 다 하시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비슷하게 간 게 있었거든요. 오케이를 하나 받아뒀는데 결국은 그걸로 쓰셨어요. 1시에 했던 걸. 결국 5시까지 했지만 남은 거는. 근데 제가 맛있구나. 무엇으로 만든 음식이냐 할 때 정말 왕비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뭐 이래저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 NG가 나기 시작하니까 감독님이 오케이 해놓고는 아 그래도 좀 아쉬워. 왕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내가 왜 이 드라마에 들어왔을까. MC나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오락가락거리더니 맛있구나 맛있구나 이러면서 밤새도록 맛있구나를 외치면서 그 음식이 보통 한번 물렁물렁한 음식이다가 빨리 끝나면 다들 우리 스태프들이 다 같이 나눠 먹거든요. 저 때문에 그게 돌덩이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 정말 사람들한테 가진 욕을 다 들으면서 NG의 여왕, 우리 이번에 왕비는 NG의 여왕이라며 정말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정말 방송을 하면서 저만 들어가면 다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순간에 이렇게 아우 내가 왜 못하지? 왜 왔지?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잊어버리세요.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잘하는 순간보다 못하는 순간이 더 많은데 이민정 씨처럼 꿀잠을 자려면 어쩔 수 없죠. 잊어버려야겠죠. 그래서 실수라는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리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에 집중을 했더라면 내가 한 40번에 끝냈을 텐데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저도 성격이 굉장히 그렇거든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그런데 무대 체질인가 봐요. 올라오면 되게 신나게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자만하지 않는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이걸 마무리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람이 성숙하고 싶다, 성숙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성숙이란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정말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뭔가 그냥 자기 남들이 성숙하다라고 얘기해 줄 때가 성숙한 거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자만하지 않는 방법은 성숙하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을 때가 자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도 늙어간다는 말보다는 커간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낯가림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돌아보지 마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면요 발전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저 살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왜냐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나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은 파티에 가야 되는데 박정숙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파티에서 즐거워해 주시고 눈이 또렷또렷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으로 성장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만났고 우리가 또 어느 순간에 어딘가에서 만날 때 꼭 와서 먼저 악수해 주시고 제가 기억 못하면요. 네, 자기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 나눌게요.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 위한 노력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